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은 플러스, 작은 쪽은 마이너스. 그럼 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플러스라는 얘기는 요 절대값이 그대로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x 더하기 1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3배의 x 더하기 1 빼기 4가 되는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얘기인데, 제곱 있잖아. 그 마이너스 붙여도 제곱이다.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x 더하기 1의 제곱이, 어차피 제곱이니까 마이너스의 제곱도 플러스라서 부호가 안 바뀌고, 얘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3배의 x 더하기 1 빼기 4는 0이에요. 따로 계산하고 따로 계산해서 골라내야 돼. 전개해야죠. 전개하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x가 되고 1, 3, 마이너스 6이에요. 3이 6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하고 3이 돼. 둘 다 답이냐? 아니요. 아니죠. 마이너스 2보다 큰 것만 택해야 돼. 그래서 답은 3 하나 나와요. 왼쪽은 또 전개해야죠. 요거 x제곱에 더하기 5x에다가 마이너스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면은 0이에요. 그럼 얘가 x 더하기 5가 0이니까 x 값은 두 개가 나와요. 0하고 마이너스 5야.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게 답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안 되고 요 하나. 답은 여기 두 개다. 네, 알았죠?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 이런 거를 풀 적에 2차니까 두 개 나오는 게 아니고 절대값이 있으면 꼭 두 개 되는 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절대값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단원마다 여기도 한번 나오고 여기도 한번 나오고 여기도 한번 나오거든요. 내용은 똑같은데 접근이 조금 달라.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풀어주시는 거다. 절대값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기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기호. 이렇게 생긴 기호. 요거는 절대값이죠. 고등학교에서 많이 쓰는 기호가 두 번 있어. 하나는 이렇게 생긴 기호. 뭐라고 한다고요? 절대값. 절대값. 다음에 이렇게 생긴 기호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기호 이름을 뭐라고 하죠? 중거. 대가로잖아요. 이렇게 대가로인데 대가로의 기호를 가우스가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거를 가우스 기호라고 합니다. 요 가우스 기호는 무슨 뜻인지를 꼭 알아야 돼요. 가우스 기호는 어떤 수를 버림한 거죠. 버림. 소수 부분을 버림하는 기호를 만든 거야. 가우스가. 그걸 가우스 기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야. 만약에 가우스가 있어서 2.3 그러면 얼마인 거야? 소수 부분을 버리니까 요건 2가 돼요. 가우스에 2.375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소수 부분을 버려요. 그럼 얼마죠? 2가 돼요. 그죠? 가우스에 3.1 소수 부분을 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소수 부분을 버릴 때 쓴 기호가 가우스입니다. 가우스 기호가 돼. 알았죠? 네. 가우스가 만든 기호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었어. 올림도 있고 버림도 있고 반올림도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기호가 버림이야. 수학에서는 버림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소수 부분을 버리는 기호를 쓰는데 그게 가우스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 2.3 숫자가 2점 월매 여기 어딘가 있어요. 네. 그럼 소수 부분을 버리면 2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의 가우스 값은 다 2가 되는 거야. 만약에 1점 월매 값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소수 부분을 버리면 전부 다 1이 되겠죠. 네. 0점 얼마의 가우스는 얼마야? 0. 0이죠. 0점 월매 여기 있는 값들이 있으면 다 왼쪽으로 갑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 있는 값이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우스 마이너스 1.7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안 돼.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요?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래갖고 이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1.7이 여기 있잖아요. 왼쪽에 거 쓰는 거야. 알았어요? 여기 다 왼쪽으로 가는 거야. 왼쪽의 값을 쓰는 거야. 마이너스 1.7에서 소수 부분을 버리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안 된단 말이야. 알았어요? 요 마이너스 1.7 여기 있으면 왼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 있는 값은 여기로 가고 여기 있는 값은 왼쪽으로 가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가우스 기호라고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참고로 그렇다면 가우스에 2가 있어. 이건 얼마야 그러면? 그냥 2지? 소수 부분이 어차피 0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2가 돼. 그래서 이 가우스 기호는 왜 이걸 수학에서 많이 쓰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써요. 어떤 수가 있어. 만약에 2.3이라는 수가 나오잖아. 그럼 수학에서는 이거에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구분해서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그럼 정수 부분은 2라는 거잖아.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해? 2.3에서 2라는 수를 빼줘야 0.3이 된다라고 쓰는 거야, 수학에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2.3에서 2가 정수고 0.3이 소수잖아. 정수 부분을 찾으면 소수 부분을 여기서 2를 빼주면 얘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잖아. 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만약 주어지기를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우죠. 루트 5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얘가 정수 부분은 얼마고 소수 부분은 얼마인지를 골라내라고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루트 5가 대략 몇 점 얼마야? 2점 얼마인지 알지? 정확하진 않아도 그러면 이거의 정수 부분이 2를 찾아요. 그걸 찾으면 소수 부분은 요 루트 5 2점 얼마에서 2를 빼주면 될 거 아니야. 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요렇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정수를 알아야 돼. 정수를 찾아낸 게 가우스 기호예요. 알았어요? 기호로 씁니다, 이제. 그래서 정수 부분, 요 가우스 기호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만든 기호야. 그래서 잘 알아두고 만약에 어떤 것에 요게 붙어 있잖아. 그러면 정수 부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야, 루트 5가 있잖아. 이거에 이런 뜻이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아, 루트 5의 정수 부분이 얼마냐? 2죠? 네. 그렇게 쓸 수 있냐? 알겠어요? 그런 뜻으로 낸 거나 알겠죠? 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관한 문제 하나만.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 좀 어려워도 나중에 하다 보면 또 되는 거니까 얘를 하나만 드는 것만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몇 번이냐? 거기 얘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해봅시다. 가우스 x제곱에 마이너스 6배의 가우스 x 더하기 빼기 7은 0. 이거를 풀어라. 여기서 x의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야. 이렇게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요 밑에 거 두 번째 할 거 하는 거야. 요걸 잘 보면 요게 가위표가 되죠? 이게 가위표가 됩니다. 이게 보니까 그냥 이걸 x라고 놓고 이걸 갖고 놓으면 가위표가 돼. 7일은 7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요거 되죠. 그러니까 가우스 x가 6이 되는 게 있고요. 그죠?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 되는 게 있다 뜻이야.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x의 정수분이 6이 됐다는 거야. 그럼 x는 몇 점 얼마라는 거야? 6점 얼마. 그래서 이럴 때 x는 6점 월매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6점 얼마? 근데 6점 얼마라는 거를 수학에서는 이렇게 써야죠. 6하고 7 사이 이렇게. 그래 6점 얼마죠. 네. 알았죠? 6점 얼마를 수학에서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얘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됐잖아. 요거는 쉬워. 얘를 어려워해. 그럼 x가 여기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됐다면 여기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0. 얼마 있는 거야. 마이너스 0. 얼마가요. 그럼 어디 사이냐면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죠?
그래서 기호로 쓰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이렇게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이게 방정식 같아 보이잖아. 근데 값이 범위가 나오잖아. 근데 수학은 약간 변화가 있어. 기호가 있으면 내 생각하고 다르게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풀이가 있는데 알겠어요? 나중에 이게 또 나와. 그러니까 뭐만 알면 되냐. 가우스는 소수 부분을 버림한 이런 표현을 얘가 만든 거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가우스가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야. 근데 얘가 만든 걸 그 밑에 수학자에 다 썼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만들었으니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준다. 나중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나올 건데 이런 기호가 있다. 버림하는 기호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한 장 넘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네. 신호원이 뒤에 있어요. 나 사랑한다. 자, 한 장 넘겨서 제가 목요일부터 저거 할 적에 차 있습니다. 아침에 차 있으니까 차 타고 오시고 출근하시면 조금 주무셨다 하세요. 알겠죠? 감독생이 따라서 왔어요. 그 지능 선생님 있어요. 지능 선생님이 3분인가 4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뭐 국영수 다 있으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들고 오세요. 그리고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과였기 때문에 과학이 좀 어렵다 그러면 과학 같은 거 물어도 되고 다 친절히 알고. 과학이요? 알았죠? 수고 선생님이 과학 좀 하니까 과학 좀 물어보세요. 수고쌤이요? 자, 다음 이 압사당하고 싶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2차 방정식이죠? 네.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의 x 값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구하는 거죠? 저 2차 방정식의 x 값을 구하라고 할 때 어떻게 구하지? 가위표를 씁니다. 가위표. 가위표를 써서 구하는 게 중학교 수준이잖아요. 요렇게 쓴 다음에, 그지? 예.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값 만드는 거, 이건 중학교 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가위표가 잘 안 될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야죠? 근해 공식. 네, 근해 공식입니다. 근해 공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공식이 있고 짝수 공식이 있는데, 그냥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프라마이나 루트 2제곱 빼기 4ac가 있고, 짝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짝수 공식이 고등학교 때 더 많이 씁니다. 짝수 공식이. 중학교 때는 달러. 고등학교 때 짝수 공식을 더 많이 써.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프라마이나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그래서 근을 구하라고만 하잖아. 그러면 가위표에서 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이건 딱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럼 고등학교 때 요 값만 구하는 게 나오겠냐? 아니겠지, 그지? 조금 더 어려운 게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기본 틀인데, 이 기본 틀에서 근을 구하는 걸 저번 시간에 했어요. 여기 문자가 있을 땐 이렇게 구하라라고 한 건데, 요 기본 틀인 거에서 그게 우리 책의 그 페이지에 84, 5에 있죠. 중학교 때는 살짝 배우는데 고등학교에서 많이 하는 게 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거예요. b제곱 빼기 4ac거나 b제곱 빼기 4ac거나 b 다시의 제곱 빼기 ac라는 게 있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판별식이라고 해요. 알겠죠? 예. 판별식이라고 해요. 저걸 판별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접 근을 구하는 건데, 만약에 b제곱 빼기 4ac를 가지고 판별식을 해서, 만약에 얘가 그림상 저 2차가 x축하고 여기 두 군데서 만나요. 이렇게. 그러면 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두 개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요렇게 생기면 판별식이 이거 아니면 이거다. 0보다 크다. 얘야. 그런데 x축하고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만 나온다는 거는 얘가 0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0이 돼요. 만약에 x축하고 만나는 값이 아무리 봐도 안 보여. 만나는 데가 없어. 그러면 얘가 음수가 돼서 허근이 됐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x축하고 두 군데서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야. x축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판별식이 0이야. x축하고 만나는 곳이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쓰는 거야. 알겠죠? 문제를 나중에 풀게 되는데 문제 중에서 그죠? 어떤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x축, y축에다가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를 이게 이차함수잖아. 알았어. 그러면 이거는 x축하고 몇 군데서 만나? 두 군데에서 만나잖아. 여기 만나는 게 요거야. 여기서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두 군데서 만나지.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써야 된다. 2차 함수지만 만약에 그림을 봤는데 x축, y축에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걸 알았어. 그럼 이 x축하고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른 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애초에 시작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써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거야. 얘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 왈라블라 하는 걸 또 써야 된다 말이죠. 알았죠? 네. 이런 그림이 보이면 이것부터 먼저 한다 뜻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그렸지만 이렇게 따져줘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붙여요. 요 x축하고 두 군데서 만나는 거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그래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요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답니다. 요렇게 생긴 거에 이름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 이렇게 생겼어요. 중근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렇게 생긴 거에 이름이 중근. 요게 판별식이 0이에요. 다음에 이런 거는 안 만나잖아. 이거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해.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는 요 용어를 씁니다. 이런 말 쓰고 이런 말 쓰고 이런 말 쓰는데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 또 나와.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요. 두 허근. 이렇게 되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이걸 쓰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이 말 대신에 다른 말이 나와. 서로 다른 두 허근 대신에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것도 판별식 0보다 작다 써요. 중근이라고 하는 것은 판별식 0이죠? 그림으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냐면 중근이라는 거는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는 그림일 때 중근이라고 해요. 알았죠?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이런 그림을 중근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접한다라는 용어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은 요 말을 쓰지만 이거랑 비슷한 표현, 요거를 쓸 수 있는 표현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래. 많지는 않아. 한 서너 개 있어. 그럼 나올 때마다 기억해줘서 풀면 되는 거예요. 요거 꼭 외워야 됩니다. 판별식 배웠던 기억 나죠? 근데 이게 꼭 이런 그림하고 이렇게 매칭돼서 외우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주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로 다른이라는 거 말을 붙일 때 두 개, 꼭 두 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선생님 이게 두 개는 뜻 아니에요? 아니야. 두 개까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야 돼. 알았죠? 서로 다른이면 0보다 크다인데 두 실근이나 두 실근이 나오면 채원아! 실근이거나 두 실근이 나오면 0보다 크거나 같다에 꼭 등호를 넣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써야 된다. 내가 돌렸네. 네가 약한 거요. 왜 앞에서 들어가나? 상부도 같네.
뭐가 놀래? 딱 좋지. 잠깨도. 힘들네. 엄청 놀랐다. 아, 놀랬어. 근데 요번에 올해들은 작년에는 막 소리 지르면 아 선생님 좋아요 막 박수 치고 그랬는데 올해는 뭐 그냥. 아니 이상하게 내가 들어가는 밤마다 전부 다 뒤지그지 조용해. 옆에 SS 투바인데 개꾸도 없어. 아, 뭐라도 좀. 뭔 소리? 여운이 가시지 않나? 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초음파야 초. 너희 계속 앞자리야. 씨. 정지가 조금 보이지. 자, 수영아 맛있게 마시고 있어? 86페이지 집어넣었어? 필수에 대해 4번. 필수에 대해 4번인데 요 필수에 대해 4번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렵다기보다 학생들이 자꾸 틀려요.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디스크리미넌트라 해서 D를 써요. 이게 판별식이라는 뜻이 아예 고정된 용어야. 그런데 요 D는 B제곱 빼기 4A란 말이에요. 근데 짝수 판별식이 있잖아.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잖아. 요 짝수 판별식은 4분의 D라는 기호를 써요. 이게 똑같은 거야. 얘는 짝수 판별식이고 여기 그냥 판별식이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괜히 혼동할 필요가 없어.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요걸 쓰는 게 계산이 훨씬 짝수가 대부분 나와. 짝수가. 그냥 이상하게 짝수를 많이 내. 알았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필수에 대해 4번을 풀어 제낍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에 2차죠? 더하기 2배의 k 더하기 2의 x에다가 플러스 k제곱 더하기 5k가 0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러면 이게 A, B, C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2차니까 2차, 1차 상수 요게 앞에가 얘가 A 요게 다 B 요게 다 C야 알았어요? 이게 A고 이게 B고 C야 근데 B가 앞에 2가 있잖아 그럼 짝수야 홀수야? 짝수야 짝수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래 서로 다른 두 식은 그러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죠. B-의 제곱 요거의 반의 제곱 K 더하기 2죠. 반이라고 하는 것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이거 다시다 K제곱 더하기 5K 이렇게 해야 돼. 알았죠? 내가 제일 많이 틀리는 학생들이 어느 학생이냐면 AC 그러면 K제곱 더하기 5K 이렇게 쓰고 틀려 알았죠? 계산하면 이거 해놓고 자기가 왜 틀린지 모르면 안 돼요. 가로가 여기 꼭 있어야 돼. 이렇게 자꾸 써버릇 해야 돼. 이게 0보다 크다. 정리하면 되겠죠? 요게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K겠죠? 지워지겠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K 더하기 4가 0보다 크니까 넘어가서 K는 4보다 작다. 두 번째 중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판별식이 0이다를 딱 머릿속에 넣어야 돼. 중분 그러면 판별식이 0이다야. 알았죠? 짝수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요게 0이다잖아요. 그럼 얘가 계산한 게 0이다니까 K는 4다가 되죠. 다음에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억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죠? 그러면 K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처리됐다. 계산하는 건데 다 똑같은 계산이야.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 4-1번을 계산해 주세요. 4-2번에 보면은 실근을 갖도록 이라잖아. 그거를 처음에는 조심해야 돼. 나중에는 안 틀려. 실근을 갖도록 나온다. 여러분이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게 나왔는데 판별식 어떻게 쓰지? 이러면 안 돼. 실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야 돼. 알았어요?
실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나중에 등호 넣고 빼먹은 걸 실수해서 틀렸다는 거는 조금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4-1번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도 내 친한 친구가 대학교 1학년 때 죽은 적이 있어가지고 꼭 남일 같이 가서. 네. 뭐 때문에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 이 그러면 두꺼워질 수 있어. 고속상 걸 수 있어. 옛날 사진만 있는 경우도 있어. 사진이 없으니까 그 장례식에서 안에 뭔가 당연하게 여기 앉아있네. 안쪽에 붙이면서 거기 있었어. 웬일이야? 그러고 있어. 일자리 와주면서 지랄이야. 짤이야 이 새끼야. 아 그거 스트랩스 뭐가 불쌍해. 근데 고속상을 어떻게 해? 혼자 살고 이러면서 그냥. 혼자 살다가 심장마비나 그런 걸로 뒤져서 집에서 가셨는데 이렇게 빼게 되는 거. 고독사 했는데 문을 못 열면 어떡해? 잘 사셨네. 야 뒤졌노 승부연이? 아니 아니. 아니 없다 이 새끼야. 아니라 그냥 경찰은 다 가요. 아니 야 이왜 이거 왜 있는 거야? 다 외우기 잠깐만. 학기말 프로그램 때 솔직히 잘. 아니 그러니까 내 자리 야야 여기 전전 긍긍 있는데 이거 봐. 한번더 있습니다. 30몇 년 새끼가 되죠. 놀랐냐? 4-3번이 왜 그게 4- 뒤에 3번이냐? 예. 거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k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의 x제곱에다가 예. 2k라고 하는 것의 x에다가 k-4 이렇게 주어졌죠? 네.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돼 있으면은 판별식을 쓰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거가 있으면 판별식을 쓸 건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써야 돼. 그러면 A, B, C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X제곱 앞에 있는 얘가 A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B에 해당되는 거고 요게가 C에 해당되는 거야. 예. 여기까지는 알겠죠? 근데 얘가 짝수잖아요. 그러면 짝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한 것이 0보다 크다를 쓸 거야. B- 요거의 반의 제곱이야. K제곱. 마이너스 A는 이건 C예요. K 더하기 2하고 K 마이너스 이렇게 맞춰만 잘 처리해주면 되는 거야. 계산해줘야죠 이제는. 계산해주면 요거 K제곱에다가 요거부터 계산하는 거야.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K제곱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K에 요렇게 하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4잖아요.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없어지니까 2K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가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지? 네. 2로 나눠주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인데 알겠어요? 예. 요렇게 써준 게 답이 되는 거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요 앞에 문자가 있잖아. 2차라는 거는 얘가 0이 되면은 2차가 안 되잖아. 네. 얘는 0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2라는 건 하지 말아요. 이런 뜻이야. 근데 마이너스는 어차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답이 그냥 이것만 되는 거야. 알았죠? 네. 이렇게 처리해 준다. 계산 틀렸나? 선생님 마이너스 4 곱하기 2가 마이너스 4는 아니지 않아요? 뭐가? 좀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지 바보야. 어쩐지 아니 맞지. 이게 8이잖아. 어쩐지 그러니까 2K 더하기 8이 0보다 크다니까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 넘어가 마이너스 8을 2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이 옆에다가 K는 마이너스 2는 아니었어요 라고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여기 앞에가 주어진 게 문자면 이게 0이 아니라는 걸 꼭 하고 가야 돼. 2차란 말이 있을 때는. 그럼 선생님 2차란 말이 없을 때는 안 따져요? 그럼 안 따져도 돼 그때는. 여기에 대해 상관없으니까. 근데 2차란 말이 있으면 얘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게 문자로 숫자로 주어질 때는 당연히 0이 아니잖아. 근데 문자로 주어질 때는 얘가 0인지 0이 아닌지를 꼭 표시하고 가셔야 합니다. 잘 틀리는 것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있는데 요거 시험에 잘 나와. 자, 여기에 보면 뭐가 시험에 잘 나오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언제냐면은 판별식 0을 쓸 때가 있잖아요. 언제 판별식을 0을 쓰냐면 중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판별식 0을 씁니다. 중근. 다음에는 완전 제곱식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판별식 0을 씁니다. 다음에는 접한다리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판별식 0을 씁니다. 다음에는 두 근이 같다 이런 말이 나와요. 판별식 0을 씁니다.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은 전부 다 판별식 b제곱 빼기 4ac가 0을 쓰는데 선생님 두 근이 같다랑 중근이랑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이냐? 주머니 같다. 두 근이 같다하고 중근이 같은 말일까요? 네. 그말 아니에요? 네. 두 근이 같다라는 말하고 중근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일까? 중근이 중복근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두 근이 같다라는 말하고 중근이 같은 말이냐? 네. 네. 잘 봐. 중복. 주머니. 그게 중근이라는 말이고 두 근이 같다가 같은 말이겠냐? 같은 말이 나 아니다에 걸려야 돼. 왜? 쌤이 반복해서 말하니까 뭔가 아닌 것 같으니까 아니다 이거. 아니 쌤이 시험한 거야. 아니 근데 맞지 않아? 중근이랑 그러니까. 두근이 같다랑 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그래 보이죠? 네. 그러면 중근이라는 거하고 두 근이 같다가 같은 말인가요? 네. 아 아니야. 뭐가 왜? 아니야? 아닌가? 맞나? 아니 맞지. 버스? 맞아. 같은 말이 아니. 왜요? 왜냐하면 중근이라는 말 속에는 같은 근인데 요게 같은 실근이라는 뜻이 숨겨진 거야. 그럼 중실근이라 해야죠. 중근이라고 쓰기로 했어. 그래서 어근데. 만약에 x 빼기 2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는 x가 2 하나 나오잖아. 이때 중근이라고 해. 그리고 x 빼기 i의 제곱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x는 i가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 두 근이 같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두 근이 같다가 더 큰 개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그게 큰 개념, 이게 더 큰 개념인데 요 말이 나오면 판별식 0을 써서 푸는 건 똑같아. 알았죠?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건 이런 모양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또 같은 의미야. 얘랑 얘랑 같은 의미고 중근은 실근이 나올 때를 얘기해. 알았죠? 두 근이 같다라는 거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될 때를 얘기해. 그래서 요거는 얘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얘를 얘기하고 얘를 얘기하는 거고 완전 제곱식은 얘를 얘기하고 얘를 얘기하는 거야. 네. 알겠죠? 그래서 의미가 요 말의 의미가 살짝 다르. 근데 이걸 쓰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걸 쓰긴 할 건데 같은 뜻은 아니야. 알았죠? 예. 같은 뜻은 아닙니다. 이게 더 큰 개념이야. 두 분이 같다가.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더라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요거하고 요걸 굳이 몰라도 이걸 쓸 거니까 같다라고 풀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 학년이 높아지면 이게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미리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이야. 의미는 비슷하게 풀지만 살짝 조금 달라. 자, 문제를 풀죠.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2번이 잘 나와. 1번부터 합니다. x제곱에 더하기 2k 더하기 1의 x에다가 더하기 k제곱 더하기 2k라고 하는 것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됐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거는 이런 모양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여기 A, 얘가 B, 얘가 C니까 B제곱 빼기 4AC가 B제곱 빼기 4AC라는 판별식이 0이 될 때다라고 푸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B제곱 빼기 4AC가 0이 될 때. 그러면 B제곱, 요거 제곱이죠? 2K 더하기 1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요게 A입니다. 요게 C야. K제곱 더하기 2K가 0이 될 때를 풀면 돼요. 여기서부터 그냥 계산이야. 4K제곱에다가 더하기 4K 더하기 1이에요. 빼기 4K제곱에 마이너스 8K가 되겠죠? 요 가로 항상 해부로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지워지죠. 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은 0이고 넘어가면은 4K는 1이고 K 값은 4분의 1이죠? 고등학교에서는 분수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도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K는 4분의 1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 제곱식이 판별식 0을 쓰는 것만 알면 그냥 푸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알면 그 다음부터 쭉 푸는 거 금방 푸는 거야. 다음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있죠. 그게 별표예요. 두 번째가 별표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얘가 별표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2배의 k-ax 더하기 k제곱에 더하기 a제곱에 마이너스 b 더하기 1은 0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거기다가 밑줄 칩니다.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여기다 한 번.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쳐야 돼. 중근을 갖는다에 또 한 번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한 번, 중근을 갖는다에 한 번, 요것도 써먹고 요것도 써먹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 중에 이거부터 써먹어, 이거부터 써먹어. 중근부터 써먹는 거야. 알았어요? k값에 관계없이 중근, 그러면 얘부터 써먹어야 돼. 알죠? 요거 먼저 써먹고 그리고 요걸 써먹는 거야. 중근부터 해야 돼. 알았죠? 중근부터. 이거부터 하면 안 돼. K로 묶으면 안 돼. 이거부터 써먹는 게 아니라 요거부터 써먹는 거야. 알았죠? 네. 여기는 문제 패턴이 요거부터 써라 뜻이에요. 그러면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여기 있어야 되죠. 여기가 짝수잖아. A가 요게 다 B야. 짝수야, 2가. 요렇게 생긴 게 C예요. 그러면 B 다시의 제곱. K 빼기 A의 제곱 마이너스 A, C. K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빼기 B 더하기 1은 0 되죠. 계산하면은 얘가 K 제곱 빼기 2AK 더하기 A 제곱이에요. 요거는 다 분배해줘야 돼.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죠. 지워야 돼. 그러면 남는 거는 요것도 없어지네. 마이너스 2A의 K 더하기 B 마이너스 1인 0 이렇게 쓰거든. 여기까지 잘 써. 이렇게 써놓고 답이 안 나와요. 답을 내야 돼. 답은 어떻게 내냐면 요건 썼잖아. K 값에 관계없이라는 거는 K라고 있는 거는 있는 거로 묶고 없는 거는 없는 거로 묶어가지고 얘도 0 얘도 0 이렇게 풀으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 보면 K가 있고 여기 K가 없잖아. 0이 되려면 얘도 0 얘도 0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A는 0 B는 이렇게 답을 내야 되는데 막상 실전에 가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면 몰라. 그래서 이거에 답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 알았어요? 여기까지 해놓고 가만히 있는단 말이야. 요걸 해석을 못해서 요렇게 해놓고 이렇게 답이 나와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중요시 해요. 거의 대부분이 학교 시험에 요렇게 나오는 게 제일 많고 이게 좀 더 복잡한 경우가 있을 뿐이야. 내용은 똑같은 게 그냥 계속 나와. 이거는 거의 모든 학교 시험에 다 나와. 알았죠? 알겠지, 동현아? 자, 펜 시작. 5-1의 1, 2번.
너 올 때 그럼 지현이 갔었냐? 지현이 봤냐? A, B, C만 잘 찾으면 돼. 그리고 이제 맞춰 넣는 거예요. 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진짜요. 아, 영란아 배우지 말면서요. 영란 다른 거 있어요. 됐어요, 잘 됐어. 네, 이거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인수분해지잖아. 3이는 3, A는 안 돼. 3하고 두 개를 거꾸로 되겠지?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 이게 완전 제곱식이라고 된 거지, 그지? 한 변씩 없애는 거야. 한 변씩은 0셀이야. 오케이. 그렇지. A는 나갔어. 그럼 이제 K를 구해야지. K 어떻게 구해? K는 A가 나왔으니까 A를 여기다 집어넣어. 3x제곱 A가 마이너스 3이잖아. 어? 3에다가 5에다가 빼기 더하기 3이면 10 왔는데? 89조 AC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B 다시의 제곱 A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계산했어야지. 맞지? 이게 A, 이게 B, 이게 C잖아.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잖아. 요게 아니 요게 0이네. 요게 0. 여기서 A 이렇게 이건 틀렸어요. 다시 해서 A 이렇게 해서 구한 걸 다 여기다 넣으면 돼. 넣으면 이렇게 제곱 모양을 줬어. 완전 제곱이 되면 뭐가 0이라고 했어? 아니야, 한 변씩 0이라고. 뭐라고? 뭐가 한 변씩이야? 한 변씩이 뭐야? 한 변씩 어떤 거? 뭐 기호로 한 변씩이 뭐야? 한 변씩. D야 D 그걸 이거 불러봐. B D가 한 변씩인데 그게 뭐야? 그걸 풀이야. 저기 어디 갔어? 한 별씩이 완전 제곱이면 한 별씩이 0인데 한 별씩이 뭐야? 나오지가 않는 그 D가 뭐냐고. 아니 D가 0인데 그 D가 뭘 뜻하냐면 어떻게 껴진 걸 D라고 하냐고. B제곱 빼기 4x라고 지금 계속 1시간 내내 B제곱 빼기 4x라고 뭐라고? 몰라 4 아니야. B제곱 빼기 4 4가 아니라 끝까지 더 있어 뒤에 B제곱 빼기 에이씨 B제곱 빼기 4A씨야 한 대씩이 또 짝수는 이 다시 제곱 빼기 A씨야 뭐라고? 또 하나는 두 개가 있어 뭐라고? 아니 쌤이 영란 왜 요거는 완전 제곱식이면 한 개씩이야. 한 개씩 뭐라고 쓰는데? 이거 여기가 이게 A야. 얘가 B야.
요게 C야. 순서대로 A, B, C. B제곱. 13번에 마이너스 4. A는 1. C는 2. 됐죠?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 계산하면 되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중근이면 한별씩 없애는 거지. 이게 A고, 얘가 B고, 이 전체가 C야. 이 전체가 C. 합치하면은 앞에서 A, 요게 B, 요게 C 알았죠? A, B, 이게 길어도 이게 전부 다 C야. 이게 길어도. 이해됐어? 순간 빠질 것 같아. 그냥 넘어갑니다. 한장 넘어요. 여기. 아니 내 여기. 이 900원씩 판별식이 B제곱 빼기 4A식이죠? 네. B 다시 제곱 빼기 AC. 서로 다른 두 식은이면 그 판별식이 B제곱 빼기 4A식이 0보다 크다. 중근일 땐 0이다. 허근일 땐 0보다 작다. 실근일 때는 크거나 같다. 그것만 쓰면 되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한 거는 그게 0보다 크다, 같다, 작다만 쓰는 거야. 자, 한 장을 넘어가면은 90페이지. 두장 아닌가? 아까 그냥 한 장 넘어갔죠? 넘겼으니까 이번엔 또 한 장을 넘겼지. 자, 어디를 보면은 자, 이런 거예요. 한 별씩만 갖고 하는 게 요 정도야. 근데 시험에 꼭 나오는 건 별표 치라고 했대. 그게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알면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계산상의 문제니까 엄청 힘들어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한 번만 넘어가시면 돼.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2차가 있어. 요 2차 방정식이면 근을 구하는 게 가입표거나 근의 공식이거나 응용하기 위해서는 판별식을 써요. 직접 안 구하고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2차라고 하는 것이 근이 있는데 요 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정해서 하는 거야.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정하는 거야. 그러면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정하는데 2차가 이렇게 생기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거야. 이거에 근을 알면 너무 쉽지. 문제를 금방 그냥 넣으면 되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그래서 요 근을 잘 몰라. 그러면 이 근이 있다라고 드는 거야. 이거의 근을 두 개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는 알파라고 읽어요. 그리스 문자의 A야. 이렇게 생긴 거는 베타라고 읽어요. 그리스 문자의 B에 해당돼. 그리스 문자의 A에 해당되는 게 이거야. 이거 뭐라고 읽다고? 이건 뭐라고 읽어? 이렇게 약간 휘갈겼어. 이걸 뭐라고 읽어? 감마. 이걸 뭐라고 읽어? 베타. 이렇게 생긴 게 E에 해당돼요. 입실론. 예? A, B, C, D, D. D는 뭐예요? 이거 입실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F. 까먹었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가다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오메가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수학에서 모자라니까 그리스 문자를 막 갖고 와서 쓰는 거야. 그 중에 요거 쓰는 거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쓰는데 요거의 근을 구하는 쉽지. 삼각형 아니었어? 못 구할 때가 있으면 알파, 베타 이렇게 나요. 그래서 요 알파, 베타의 관계가 있어. 요 관계를 외워야 돼. 어떤 거냐면 두 군의 합은 뭐고 곱은 뭐냐.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를 물어요. 그러면 두 군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분의 요거의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a분의 b야. 두 분을 식제 구해서 더해보면 이렇게 나와. 두 분의 곱은 얼마냐면은 이거분의 이거의 플러스야. 항상 여기는 마, 뿌, 그 다음 마, 뿌, 그 다음에 마, 뿌 이렇게 나와. 알았어요? 네. 만약에 배차에도 마찬가지야. 마, 뿌, 마, 뿌, 마, 뿌 이렇게 나와. 알았죠? 그래서 곱은 얼마야? a분의 c야.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풀 거야. 그렇게 내 문제가. 알았죠? 네. 만약에 근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끝나. 그럼 아무것도 아닌데 요거를 근을 못 구하게 문제를 주면은 이걸 합하고 곱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세 개야. 뭐냐? 요 합 가지고 풀어야죠. 그 다음에 곱 가지고 풀어야죠. 그 다음에는 아까 판별식이라는 게 있었잖아. 네. 판별식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같다. 0이다 놓고 풀었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2차를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합, 곱, 파를 알아야 돼요. 하, 고, 파. 알았죠? 하, 고, 파, 합, 곱, 판별식 세 개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구나. 그거 아시면 돼요. 뭘 하고 싶어? 그러니까 2차 방정식 풀 때는 머릿속에 딱 세 개, 합곱 판별식 세 개를 따져서 풀겠다 이렇게 알고 계셔라 이 말이에요. 알았죠? 합곱 판별식 합은 이거죠? 곱은 이거야. 판별식은 2제곱 빼기 4ac야. 이 세 가지를 잘 버무리면 어느 정도는 문제가 다 풀린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요거 이해됐나요? 네. 여기 이게 된 거지? 여기 어디 있냐? 우리 90페이지에 1번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1번. 자, 그리하면 거기에 문제를 봅시다. 개념 체크 봅시다. 개념 체크. 자, 1번에 보면은 다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더하기 2라는 게 있다. 마이너스 2가 있단 말이야. 이거에 근이 있대.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개가 있어. 그런데 근 두 개가 있는데 그 근 두 개를 보통 알파하고 베타라고 나. 그럼 이 두 개를 합한 거 알 수 있어? 곱한 거 알 수 있냐?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럼 직접 구해서 합해도 되는데 그러면 그러기보다 바로 구할 수 있으면 바로 구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이거분의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해줘. 1분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요건 2 나와. 합해줍니다. 곱은요. 이거분의 이거 해줘. 그럼 1분의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더라 이런 뜻이야. 다음 두 번째 2x제곱에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에 근이 두 개가 있어. 근의 공식이든지 가리표든지 구하면 되는데 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있어. 두 분의 합은 얼마? 두 분의 곱은 얼마야? 합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분의 이거에 마이너스 붙여.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곱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거분의 이거 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쓸 수 있냐? 알겠죠? 합은 이렇고 곱은 이렇고 그걸로 활용하는 문제를 낸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근 구하는 게 중요한 거고 고등학교 때는 구하는 건 했으니 관계를 가지고 푸는 걸 더 중요시 여기겠다. 는 뜻이야. 여기 잘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많이 다룰 내용이 여기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하나 넘겨서 왼쪽 필수에 대해 1번 쪽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다 푸셔야 돼. 여기 설명하고 갑니다. 이쪽은 일단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문제. 자, 1번. 채원아, 자는 거 아니지? 네. x제곱 4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2차가 있어. 이걸 딱 보니까 근이 쉽게 안 구해져. 그러면 근의 공식을 써서 구해도 돼. 그러면 응용이 안 되니까 이거에 근이 있어. 그게 두 개야. 그러면 두 분의 합은 얼마고 두 분의 곱은 얼마인지를 무조건 스스로 찾아라.
합, 곱, 판별식도 나중에 필요하면 써요. 합곱파 3개 중에. 자, 합 얼마예요? 세훈아 불러봐. 이거 합. 합. 여기서 두 분의 합. 이거분의 이거의 마이너스야. 대답배가 1인 거야.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4 나와. 두 개를 곱해주면 얼마야? 이거분의 이건 거야.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 이렇게 찾아주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야. 합하고 곱 찾았어. 그러면 이걸 찾아가지고 1번 뭘 구하라는 거냐면 1번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가 1번이에요. 이거 많이 본 공식이잖아. 변형 공식.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변형 공식은 동의가 어떻게 되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변형 공식. 토요일 날에 나가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한 거에다가 그럼 이거 제곱 이거 제곱해서 2알파 베타가 더 들어갔으니까 빼기 2알파 베타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전에 외웠던 변형 공식이잖아. 거기에다가 넣으면 돼. 얘는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2. 16 더하기 4니까 답이 얼마예요? 이거의 값은 20이다 이렇게 씁니다. 두 번째는 알파 제곱분의 베타. 알파 제곱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알파. 이거 뭐 해줘야 되냐? 분수니까 뭐 해줘야 돼? 분수꼴은 뭐부터 해줘야 돼? 아니 뭔 소리야? 분수꼴이 나오면 뭐부터 해줘야 돼? 두 글자잖아. 통분. 통분하는 거는 분모끼리 곱하니까 첫 번째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맞습니다. 오른쪽 분모를 왼쪽 분자에 곱한 거 베타 세제곱. 왼쪽 분모를 오른쪽 분자에 곱한 거 알파 세제곱. 얘는 알파 베타의 제곱이야.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4. 그러면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의 변형 공식.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요거 변형 공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됩니다. 맞습니다. 생각이 다 나면 다행인데 생각이 안 나면 꼭 외워야 돼. 네. 여기다 집어넣어.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마이너스 64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4죠? 그러면 마이너스 64에다가 마이너스 64 24니까 마이너스 88 마이너스 22예요. 외워야 돼. 세제곱짜리. 알겠어?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요 알파 3승, 베타 3승이 3승하고 제곱하고는 꼭 나와. 제곱하고 3승 요 공식을 기억했다가 혹시 까먹었으면 요거 외워서 쓰면 돼. 됐죠? 그 밑으로 갑시다. 알파 제곱 세 번째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 마이너스 1에다가 베타 제곱 플러스 5베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이걸 다 전개해야겠냐? 아니야. 잘 봐요. 이걸 다 전개하면 9번 해야 돼. 1번, 2번, 3번, 9번 해서 계산해도 돼.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근이 알파잖아. 그러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안 돼? 돼요. 그죠? 네. 왜냐면 여기서 나온 게 알파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마이너스 2는 0이 돼가지고 알파의 제곱이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2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이건 약간 요령이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2에다가 5알파 마이너스 1이고
그럼 똑같잖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알파 더하기 1 나오거든? 그럼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베타 더하기 1이 나오겠지. 전개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거든요. 얘는 마이너스 2였고 얘는 마이너스 4였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전에 가면은 이 3번이 좀 더 나아요. 이건 당연히 이거는 나오면 맞는다 생각하고 잘 틀리는 게 이거 다 전개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때는 전개하지 말고 여기서 어떻게 찾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 라는 걸 기억해 주는 거예요. 자, 92에 1, 2, 3번 있죠? 그거를 조금 해주세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응? 알파 마이너스. 여기가 빼기가 나오잖아. 여기서는 합하고 곱을 찾지. 빼기가 나올 때는 부호가 바뀌었을 때는 제곱 공식을 써요. 아, 알겠습니다.